박미TV의 박미입니다. 자, 이제 은행이 조금 잠잠해지면서 인하를 하기는 어렵다. 예상은 박미의 진짜 경제 뉴스 시작합니다. 약 달러 타고 지붕을 뚫은 금값. JP모건에서는 내년에 2,300달러까지 갈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금값이 상승하는 건 지금 미국 달러와 약세 현상과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 혼역을 치른 미국에서 물가가 안정됨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투자 심리를 빠르게 바꾸고 있죠. 지금 연준에서도 몇몇 매파 발언을 했던 로레타도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이제 완전히 망가지는 미국을 보면서 그게 이렇게 망가지기까지 간 것은 금리가 당연히 올라가면 금리,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올리고 집이니 기업이니 모든 게 이자가 많아지니까 할 수 있는 게 제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를 더 이상 올리는 건 이제 힘들어질 것 같고 이제 슬슬 준비, 무슨 준비? 별 얘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물가지수인 개인소비자 물가지수 PCE 상승률이 내년 9월까지 아마 많이 하락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니, 당연히 5% 금리를 유지를 한다면 망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내년 9월까지 하락을 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기사화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점점 물가 인플레이션은 이제 떨어지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디플레이션이 오면서 경기 침체가 오면 주식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소롭다는 듯이 웃으니까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네.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부동산은 당연코 엄청난 폭락이 이어지고요. 주식은 오히려 엄청나게 떨어질 수도 있다. 여태까지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통계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2008 그리고 1997년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나 IT가 무너졌을 때도 모든 주식은 거꾸로 정반대로 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다. 끝난 게 아닌데 지금 산타 랠리 그래가지고 약간의 금리 이제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달러가 떨어지면서 이제 수출도 그렇고 이제 소비도 좋아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이어지면서 주식이 반등을 하면서 좋았죠. 35,000까지. 보시면 알지만 35,000. 이거 35,000원이 혹시 4만 가는 거 아니냐? 36,000. 네. 이거 지금 많이 가는 거. 네. 그러면서 거꾸로 가고 있다. 했는데 그 와중에도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라는 거. 몇몇에 의해서 이렇게 조정이 많이 이어져 갔기 때문에 지금 주식으로 돈 먹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지금 마지막 줄타기에 끼어들었다가 쪽박 차지 마시고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읽어보면서요. 연준의 목표치 2%를 그래도 내년 9월이 되면 달성하지 않겠느냐. 여기는 달성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달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인플레이션 지켜봐야죠. 내년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기준금리 인하를 재촉할 것이라는 주장도 금값 상승을 부추긴다. 안전자산의 달러보다는 지금 금이다. 금. 그러면서 이제 금을 더 많이 선호하는, 어디가 더 선호하죠? 제가 볼 땐 개인보다는 기관이라든가 나라별대로 중동을 비롯해서 특히 중국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지만 중국은 7,000조라는 지방정부 부채, 이럴 수도.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났는데요. 거기에는 바로 모든 자산의 부동산이 거기에 7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너질 시간은
즉각 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안해 있는 중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는 달러도 그렇고 금을 더 선호하는 것이 나을 수 있겠다. 개인들부터 중국이란, 네? 차이나가 계속 금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금을 사가지고 어떡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금고에다가 집어넣고 침대 밑에다가 놓고 발바닥에다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몰래 이렇게 또 지금 어마어마한 금과 달러와 돈들이 호주, 캐나다, 미국 뭐 여기저기 한국까지 말할 것도 없이 돈이 마구 지금 10년 전 15년 전에도 빼돌릴 사람들은 다 빼돌렸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빼돌리지 못한 이 서민층까지도 금을 사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그 돈들을 전부 보이지 않는 곳에다 깔아놓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종이보다는 금이 낫다. 이빨로 뜯어도 이빨이 부러지죠. 그리고 달러는 해봐다 득 찢어지니까 중국 짱깨들이 좋아하는 돈보다는 제가 볼 때는 금을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금값에 대한 상승 전망 JP모건 금값이 내년 중반까지 온수당 2,300달러 돌파할 것이다 내다봤죠. 그리고 JP모건은 미국 국내 총생산 GDP 성장 둔화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갈수록 강해진다. 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경기 침체 들어오고 디플레이션 되면 그러기 앞전에 벌써 금리는 인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미국이 소비가 이렇게까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요렇게 지금 절반은 요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도 저도 아무리 떠들어 봤자 제 얘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새로운 금값을 새로운 영역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1%포인트 이런 금리 인하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금값을 새로운 영역으로 너무했죠.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JP모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 사람 요즘 되게 잘 맞히고 있습니다. 잘 맞춰요. 금, 은, 비트코인 이야기해서 비트코인은 저는 믿지 않고요.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많이 산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 우리는 투자할 종목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젊은 애들은 한 키, 한 방 이런 거를 노리는 애들은 뭐 계속 갈 것이고요. 우리는 이런 데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기요사키 대공황 임박이다. 이걸로 대처하라. 그것은 바로 세 가지. 아까 얘기했던 금, 은, 비트코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저자죠. 이제 대공황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전문지 핀폴드에 따르면 기요사키 암호화폐 전문지니까 기요사키가 미국 경제가 대공황과 전쟁 리스크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금은 비트코인 매수를 통해 해지 수단을 마련해라 라고 강조를 했다. 이건 핀폴드라는 암호화폐 전문지에서 지내 암호화폐 팔아먹어야 되니까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기요사키 얘기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거대한 시장 붕괴가 다가오고 있고 이유는 미국 연준이 재무부 그리고 백악관 그리고 이 연준 3인방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 맞습니다. 재무부 그리고 정치적인 정권 백악관 그리고 연준 3인방이 제 역할 못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의 소비 지출 규모가 줄어들고 있고 쇼핑객들도 쇼핑을 중단하고 무섭죠. 돈 자꾸 빠져나가고 통장에 없어지면 그리고 일자리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뻔한 거기 때문에 자꾸 소비를 줄고 안 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재무부가 쇼핑객을 대처하기 위해 수조 달러에 달하는 가짜 화폐를 찍어내고 있지만 이 사람은 달러를 가짜 화폐라고 합니다. 또 이 기요사키가 제정신이 약간 아니죠. 그래서 경제 불황은 막
막지 못할 것이다. 돈을 찍어서 계속 풀어봤자 경제 불황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경제 침체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년에 이제 국채 더 찍어가지고 팔게 되면 올해는 이게 좀 잠잠해진 게 국채가 막 5% 뭐 7% 이야기 제이미 다이먼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조금 잠잠해졌죠. 주식도 그러면서 약간 올라가고 국채도 떨어지고 그런 국채를 많이 팔 국채를 줄여서 팔았습니다. 적게 팔았어요. 적게. 그렇다면 이제 돈이 필요한 미국으로서는 내년에 국채 무지무지 발행할 겁니다. 찍는다고요. 기계야 돌아가라. 렛츠고! 찍어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하게 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요사키는 그것을 가짜 달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대공황과 정쟁 장기화 가능성을 지적하며 앞으로 수백만 명의 정말 힘든 시기를 겪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춘 투자자들에게는 다가올 대공황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금이다, 은이다,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본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는 최악의 시장 붕괴에 대비하기 위해 전통 포트폴리오를 버리고 저번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지가 주장하는 3가지를 주목하라 했는데 지금 주목한 본인의 이야기 다 맞았죠. 저는 1,800원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능력되면 사시오. 왜? 2,500원까지 갈 확률이 높습니다. 1,000만 원 했으면 500원이 올라가면 500만 원 벌었죠. 10억이면 5억 벌었습니다. 이렇게 달러와 거의 버는 게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감기가 덜 끝나서 콧물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자산 가치를 6대 4인데 포트폴리오 그 6대 4는 전통 투자자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주식, 채권 6이 주식이고 채권이 4다. 저는 이 2가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좋아하지 않고요. 안전자산과 그리고 부동산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제 현찰 굳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현재 좋죠. 이제 하나하나 주식과 국채 이런 것들이 이제 살 기회가 오면 들어가면 좋습니다. 높을 때 들어가야죠. 그래서 채권 비율을 6대 4로 구성을 투자 전력을 뜻했는데 전통 투자자들이 역사상 최악의 시장 붕괴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전통적인 투자 전략을 이제 포기하고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도입해야 한다. 요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포트폴리오. 여기는 부동산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제가 그래서 부동산 여러분들은 오직 눈만 뜨면 부동산 살려고 지금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은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동산은 가치가 지금 투자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자기 주장은 75% 금, 은, 비트코인 그리고 부동산 정유주가 25%다. 비슷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만 빼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팔았다. 그리고 다시 현찰을 만들고 또 돈 수익 남긴 건 조금 이렇게 빼고 또 다시 원금을 쌀 때 또 들어가는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있는 투자 잘해야 되겠죠. 선수들을 되게 많습니다. 이런 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은 한 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동산으로 내가 살고 있는 부동산이 20억이다 30억 가치 없습니다. 가치 없어요. 그 20억이 현찰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20억, 내 집이 지금 50억이다. 50억이면 뭐합니까? 그 50억을 지금 만질 수가 있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고 있는 집은 적당한 집에 살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포트폴리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약 앞으로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